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하시느라고 개인적인 어떤 사무도 다 뒤로 하시고 그리고 오늘 함께 행진까지 하신 우리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을 많은 분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뭐 조만간 되겠지.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나라가 현재 정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근데 왜 북한은 저렇게 왜 조용한지. 지금 보수 정권이 들어섰다는데 민노총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민노총의 과무 폭동, 세월호 폭동 아주 심했죠. 자유민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폭동은 결국 다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이 나라는 흘러왔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우리가 규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사기 탄핵, 4.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고 있는 이 현실, 성분도 밝히지 않고 검증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영유아, 생후 6개월 이상, 그리고 4세 이하를 다 확대시켜서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승을 하직하고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봐도, 화단장에 가봐도 자리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조용해요. 이 문제를 가장 떠들고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언론 아주 조용합니다. 자유민주체제 정당이라는 국힘당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 정말 이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들이 아예 대문짝만하게 계속 광고하고 붙였던 게 선거는 자유민주의 꽃이다. 선거는 자유민주의 꽃이 아니라 선거는 부정선거의 꽃이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하고 싶은 일일 겁니다. 이번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체제가 다 죽었습니다. 즉 자정기능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니까? 하나는 선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를 대변할 정치인들을 뽑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를 대변할 정당, 그 정당이 깨끗해야 돼요. 공천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가관과 애국심에 투철한 사람들이 공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정당이라는 국힘당, 이 정당은 다 장악됐습니다.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순진무구합니다. 그냥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면은 다 넘어가요. 김태산이가 이번에 누구죠? 저 태영호, 죄송합니다. 태영호가 이번에 4.3을 비판해 4.3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그 태영호를 와 빨굽니다. 태영호요, 어떻게 탈북자가 자유민주체제 정당이라는 국힘당에 강남에서 바로 공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국힘당은 싹 장악됐습니다. 그 증거가
그 증거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면서 한 번도 문재인을 끌어내려는 의지나 각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이 우리 정당이라고 빨고 거기 쫓아다니고 줄 서 있어요. 그리고 가서 완전히 비비고, 이번에는요 이제 뭐 또 2024년 총선을 이기게 된다고, 총선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까 구성재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난번도 제대로 검증도 못했고 제대로 규명도 못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습니다. 절대 못 막아요. 그런데 부정선거 막을 것 같다고, 총선에서 200석 갖자고 아까 저쪽 광화문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유통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승리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유민주체제에 이 자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선거도 다 날라갔고 사법도 날라갔고 정당도 우리 정당이 아니에요. 언론도 전부 다 아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말입니다. 국민이 다 나오셔야 됩니다. 전부 다 나오셔서 우리가 자유를 외쳐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저항권을 왜 여러분들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민국 교민청을 이번에 국회 통과시키면은 결국은 저들이 지방에 인구가 없어서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이들의 목적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대한민국 파괴입니다. 한국인 다 소멸해, 소멸. 원종상 원장님 아시죠? 여러분들 원종상 원장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지난 10월 15일이죠. 10월 15일인가 10월 15일 겁니다. 여기에 맞불 집회할 때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윤법국이 얘기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윤법국이 얘기했다고. 윤법국이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 장악됐어요. 누가? 남노당 세력이 다 장악했습니다. 지원한 박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체제전쟁의 역사다. 북한과 대한민국과의 체제전쟁의 역사다. 몇 년간? 70년간. 그동안 대한민국의 남노당 세력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 증거가 아주 사고 넘쳐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북한 70년 대남 공작의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됐다고, 완전히 정권 교체했다고, 우리 정권이라고 정말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목을 메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을 했다고 하니 차악도 악입니다. 따라서 악에 대비해야 됩니다. 악에 대비하자면 결국 다 죽어요. 원종상 원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밴드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5.18이 헌법에 올라가도 대한민국 사라지고 4.15 총선과 그 다음에 4.15 총선을 규명하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4.3과 여순반란 사건이 민주항쟁으로 되면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한국인은 소멸됩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들 세력들은 지금 치밀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수 코스프레합니다. 자유를 외치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정책은 막 내짓습니다. 핵무장도 얘기하죠. 자유를 취임식 때, 8.15 경축사 때, 유엔 총회 연설 때 자유를 막 외칩니다. 더 외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리고 탈원전을 하고, 뭐 한미동맹을 얘기하지만 한미동맹은 현재 껍데기뿐입니다. 그리고 산불 정책을 폐기한다고 해서 산불 정책을 계승했어요. 아무도 모를 때, 즉 대한민국 국민이 월드컵 경기에 빠졌을 때 국방부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MD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이가 직접 산불 정책을 폐기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다 번복시켰죠. 북한 방송 개방하고 4.3과 여순 반란 사건이 민주항쟁으로 되고 5.18이 헌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중대 선거구에 의한 내각제 개헌이 되면은요, 대한민국은 끝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야 됩니다. 대한문에 다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지방은 사람이 없어요. 경기가 다 전부 다 집이 심각합니다. 근데 언론에서 전부 다 삼성이나 전부 다 대기업들 뭐 수출 K방산 뭐 폴란드에 수출했다 뭐 이런 것만 계속 잠입빚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심각합니다. 저는 제가 정말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보수 코스프레를 하면서 더욱더 이 태극기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 누가 동지이고 누가 적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구분의 기준은 첫 번째 사기탄에게 동의하느냐, 두 번째 5.18 폭동인 거에 대해서 정말 여기에 동의하고 투쟁하느냐, 세 번째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여기에 동의하고 투쟁하느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한 막아야 된다, 규명해야 된다, 동의하느냐, 이 네 가지만 보더라도 적인지 동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 광화문에 잣대를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4.3과 여순 반란 사건, 이거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반국가 세력들의 반란이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걸 주장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적입니다. 이제는 적과 동지를 구분하려면 우리 자체가 죽습니다. 이제 저도 끌려갈 것이고, 저는 지금 현재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저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제 전화기도 수시로 이상하게 도청하듯이 감청하듯이 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막 꺼졌다 켜지기도 하고 지 마음대로. 때에 따라서는 통화하는데 갑자기 쫙 빨려요. 안 들려, 상대방 소리가. 사실 심각합니다. 저만 그러느냐? 지금 요주인무들, 저들이 지금 요주의로 현재 하는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동욱 회장,
경기도 의사협회장 이동욱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 다 모이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최소한 한 분 더 모시고 나오시고 계속 나오셔서 여기가 10,000명, 10만 명 모이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이시면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구름같이 나오시잖아요. 대통령 나오십니다. 비밀 운동이 없으면 절대 손은 비비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붙여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생각해 보시죠. 대통령께서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진짜 울분이 막 터지고 잠도 못 올 것이고 화병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얼마나 미안합니까? 아버지가 이룩한 이 자유대한민국을 당대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남부당 상태라도 다 뺏겼어. 얼마나 화가 치밀어오시고 분노가 치밀어오시고 얼마나 창피하십니까? 대통령을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어제 글을 하나 또 올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민족중흥회에서 썼습니다. 민족중흥회가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개성 발전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앞에 내세우는 단체가 우리 태극기 세력의 울타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그 단체와 인사들이 나와서 우리 태극기의 단체들 울타리가 되어주고 앞장서서 선두에서 우리를 리드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보여요. 더구나 지난 3월달에 국가반란 탄핵 세력 탄핵의 주범급을 박근혜 대통령 귀향 환영위원장으로 민족중흥회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글을 썼어요. 민족중흥회가 그 국가반란 탄핵 세력을 박근혜 대통령 귀향 환영위원장으로 추천한 자를 민족중흥회에서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요 결국 다 우리가 죽어요. 내부의 적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 추천한 인사는 누군지는 압니다. 그 사람은 2019년도 광화문 집회로 다 가야 된다. 전부 다 가서 탄핵안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민족중흥회에다가 탄핵 세력을 추천했다는 그 자체는요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힘당의 당대표가 누가 됐든지 우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없느냐? 우리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력을 대변할 대표가 아니거든. 지들끼리 뽑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들이 당당하고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왜 최고위원들 심사에서 일방적으로 떨어뜨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천하람이라는 그 젊은 친구
86년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뭐 박정희 대통령을 상당히 비하하더라고요. 그런 자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현재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부 다 제주에 가가지고 정말 4.3을 노래하고 또 전부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이거 정말 진짜 꼴불견이고 가관입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자면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바로 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여기 계시다가 윤만세를 부르짖는 분들은 자리를 쑥 떠요. 그리고 딴 데로 가. 근데 그런 분들이 산업화 세대입니다. 그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차악에 대비하는, 만약에 대비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거죠. 자, 이제 끝으로 다음 주에도 많이 나오시고 3.1절 날 여기에 정말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많이 오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단체랑 연대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가지고 윤석열을 빨고 국힘당을 추종하고 이렇게 하는 집회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진실을 날려야 됩니다. 사기 탈핵의 진실을, 5.18 4.15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날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4.3과 여순반란 사건, 그 다음에 5.18 광주대학제를 반대해야 되고, 북한 방송 개방을 반대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자, 여기서 외쳐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과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저들이 다 탄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국회의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다 쟤들 편이에요. 이거는 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나라 못 구합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하고요. 우리 애국가 부르고 만세 삼천을 정리하겠습니다.